안녕 나의 멋쟁이 금래씨. 장지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서금래씨는 1930년 2월 22일 태어났다. 장성서 씨로 전라남도 장성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 성씨이며 금래씨의 세금자는 황금을, 예도 레예절을 뜻한다. 금래씨의 이름은 귀한 가치를 지닌 예를 갖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식들은 금래씨를 엄마, 할매, 손주들은 할머니, 할매라고 친근히 불렀다. 금래씨는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으며 영광, 한평 나주 등지의 전투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이관현의 손녀였다. 금래씨는 재혼으로 7살 어린 새 신랑을 맞았다. 당시 시대를 앞서 나간 신세대 여성이었던 것이다. 금래씨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을 몸소 겪은 생존자다. 영화 만남의 광장처럼 동네 사람들과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땐 북한군 만세, 남한군이 주둔했을 땐 남한군 만세를 외치며 풀뿌리처럼 생존했다. 금래씨는 재혼으로 김씨 성을 가진 첫째부터 셋째, 장씨 성을 가진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사남 삼녀로 많은 자녀를 두었다. 나중엔 금래씨의 제일 어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년이장을 도맡아 마을 농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금래씨와 자식들은 차츰 도시로 이주해 자리를 잡았다. 금래씨의 자녀들은 각자 결혼하여 많은 손주들을 두었고 서금래씨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금래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며 자식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다. 과거 영광에서 했던 농사일을 바탕으로 집에서도 소일거리로 늘 상추, 고추 등을 키워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폈다. 집안의 모든 이벤트는 금래씨를 중심으로 모이고 개최되었다. 매 모임마다 금래씨가 가족에게 만들어준 생선조림과 모신잎떡은 영광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아주 일품이었다. 금래씨는 이웃과 집 앞 슈퍼, 시장 가게 등 동네 사람들과 늘 인사로 소통하며 친근히 지냈고 가족 안에서는 자식 손주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보냈다. 손재주도 남달라 손자의 옷을 직접 수선하고 손녀의 인형 옷을 만들어주는 등 금래씨의 재능으로 가족의 사랑을 표했다. 금래씨는 이름답게 마음 씀씀이도 고왔다. 길고양이라는 용어가 주류가 되기 전에도 집 주변을 오가는 고양이를 보며 임신했는데 못 챙겨 먹는 게 불쌍하다고 음식을 주었고 그 결과 자택 지하실에 새끼를 낳아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고양이들이 많이 찾자 금래씨의 텃밭의 볼일을 보기도 했으며 금래씨가 살뜰히 키운 상추를 다 뜯어먹기도 하여 금래씨는 괴양이들이 은혜도 모르고 상추 다 헤집어 놓는다. 며 불평했지만 결코 고양이를 챙기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금래씨는 투철한 절약가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일구고 이후 도시로 이주해 장성한 대가족이 됐는데도 늘 물을 대야에 받아놓고 사용했으며 한겨울에 분가한 자식, 손주가 오면 온수 매트가 따뜻하니 이리 올라오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온수 매트 속에서 맞이하곤 했다. 홀로 있으면 TV 말고 모든 불을 꺼놓기도 했다. 어둡다고 불평하면 혼자 있는데 뭐가 어둡냐고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며 가족들에게 절약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금래씨는 항상 멋쟁이였다. 자녀들이 선물한 옷을 입으면 언제나 빛이 났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깔끔하게 씻고 늘 멀끔한 옷을 입었다.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과 분홍색, 자주색, 그리고 플라워 패턴도 좋아했다. 7080, 나이가 들어도 겨울이면 항상 고운 모자와 장갑을 잊지 않았다. 젊었을 적에도 멋지고 예쁜 모던걸이 아니었을까. 금래씨는 키도 훤칠하고 허리도 꼿꼿해서 더욱 커 보였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해 허리를 뒤로 쭉 뺀 손주들에게 금래씨는 늘 미래 허리 건강의 모델이 되었다. 금래씨는 틀니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를 닦을 때가 오면 틀니를 빼고 양치질을 시켜 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어린 손주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금래씨는 마음이 여렸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손녀가 학교에서 나온 요구르트를 받아 금래씨가 생각나 가져왔다고 꺼내자 감동에 웃으며 눈물을 보였다. 맛있는 거니까 손녀나 먹으라고 한사코 거부했지만 결국 뚜껑을 따서 내밀자 마실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에 들어간 손녀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곡기를 끊자 금래씨는 아껴둔 요플레를 꺼내 이거라도 먹으라며 뚜껑을 따들이 밀었다. 손녀는 어떻게 참은 다이어트냐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뚜껑 없는 요플레를 가만둘 수 없어 끝내 먹고 만다. 금쪽이 손녀의 단식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어렸을 때의 희비가 교차하던 순간이다. 금래씨의 자식, 손주 사랑은 매우 컸는데 그중 특히 손자 사랑이 대단했다. 금래씨의 수중에 돼지고기가 들어오자 비계와 껍데기를 분리해 영양가 있는 살코기만 손자들에게 구워주었다. 자다 일어나 혼자 못 먹은 손녀에게 금래씨는 비계와 껍데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내밀었다. 사실 금래씨가 먹을 것을 손녀가 얻어걸린 것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어린 마음의 할머니에 대한 무한 신뢰와 감동을 받은 손녀는 금래씨와 맛있게 구이를 나눠 먹는다. 손녀는 고기에 달려있는 흰 털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물었고 금래씨는 돼지털이라 답해주었다. 늘 가공된 삼겹살만 보던 손녀는 음식 속 돼지털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는다.
그래도 금래 씨와 한 접시 뚝딱 다 비운 것은 비밀이다. 나중에 좀 더 크고 살코기와 비계에 얽힌 사실을 접한 손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창 위인전과 동화에 푹 빠진 때라 아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자신은 남은 고기 기름에 빵을 찍어 먹던 어머니의 일화처럼 금래 씨가 영웅같이 멋져 보인다. 못 먹던 돼지비계와 껍데기의 참맛을 알려준 것도 금래 씨다. 금래 씨의 넘치는 가족 사랑에도 어느 정도 선은 존재했다. 손주들이 TV로 할리우드 코믹 영화를 보다가 여자의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 연출이 나오자 벌써부터 이런 걸 보면 못 쓴다고 호되게 혼내며 리모컨을 빼서 TV를 꺼버렸다. 금래 씨의 손녀는 책에서 읽은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기를 실천해 보려고 금래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텃밭 가꾸기에 일가견이 있던 금래 씨는 손녀의 호기심 해결을 위해 민들레 홀씨를 잔뜩 뜯어온 손녀와 함께 민들레를 심었다. 곧 싹이 나고 금래 씨가 뿌듯함을 느낀 것도 찰나 페트병 쪼가리에 옮겨 심는다고 흙과 새싹을 버무려 버린 손녀를 보곤 기껏 싹이 났는데 왜 다 엎어버리느냐며 호통쳤고 손녀는 그 뒤로 한동안 금래 씨가 무서워 피해 다녔다. 자식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인지 자식들 간의 오해로 명절 때 모임이 소원해지자 금래 씨는 서로 오해를 풀지 않으면 나도 안 보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래도 금래 씨의 자식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머리가 새하얗게 샜어도 여전히 내 아들 왔는가 하며 직접 반겼다. 입원했을 때는 인공호흡기를 거부해 자연적으로 살 것을 원했다. 94세 기력이 쇠하고 손주 자식도 가끔 헷갈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사랑만은 넘쳐서 늘 주머니에 손주들 오면 줄 용돈을 지니고 있다 꺼내주었다. 금래 씨의 친절함과 친화력, 가족 사랑은 입원 후에도 여전했다. 오죽했으면 금래 씨를 돌보던 간호사가 금래 씨 가족들을 보자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친근히 대하며 이름을 맞추기도. 간호사는 모두 금래 씨가 말해줬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금래 씨를 천상여자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애교를 부리고 뽀뽀를 하는 손녀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해도 부끄러움은 여전했다. 뽀뽀 세례를 받은 금래 씨는 수줍게 웃으며 뽀뽀는 남자가 여자한테나 하는 거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말은 그래도 즐거운지 소녀처럼 웃었다. 부끄러워해도 싫다고 하진 않았다. 가장 정이 많고 눈물도 많던 금래 씨의 둘째 딸은 금래 씨가 못 알아봐도 우리 엄마 참 예쁘네 하고 오랫동안 아기처럼 금래 씨 젖을 주물렀다. 원체 간지럼을 잘 타던 금래 씨의 몸은 점차 간지러움도 줄어갔다. 대가족이 하나 둘분가하자 가족 모임에서 헤어질 때마다 늘 가족이 보고 싶고 아쉬운 마음에 금래 씨는 다음에 또 와라고 인사를 건넸다. 병원에서도 금래 씨는 또 오라며 인사했고 가족들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더 이상 금래 씨의 자식과 손주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금래 씨는 이미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충분한 인생 학교를 보내 졸업한 것일까? 2023년 11월 27일 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막내딸 앞에서 조용히 잠들었다.